자, 세 번째,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에 대한 관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를 먼저 들어갔을 때, 뭐를 제일 먼저 알아봤었지? 자원이 무엇인가? 그치? 자원이라는 건 여기서 써있듯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우리 뭐 인적 자원도 있었고 광물 자원도 있었고 에너지 자원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직접 중점적으로 알아볼 건 역시 에너지 자원이겠죠. 에너지 자원. 자, 에너지 자원이라는 건 각종 산업의 원료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면서 광물 자원과 함께 현대 산업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인류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자, 이런 화석연료가 지구상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대충 보니까 어디에 쫙 몰려 있잖아. 그쵸? 자, 위에 그래프를 보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대륙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많이 매장돼서 편제성이 심한 걸 알 수 있다고 돼 있어. 그것은 각 화석 연료가 생성된 시기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야. 뭐 석탄기라고 하는 신생대 제3기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석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정도가 서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기 때문에 편제성이 매우 심한 편이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세계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원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주요 에너지와는 소비량이 매우 많고 여기서 지금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를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주요 3대 에너지의 소비량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제적으로 옛날보다 지금이 쓰는 양은 더 늘어났지만 이 과정의 비율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비율을. 자, 먼저 석탄은 가장 먼저 상용화됐고 산업혁명기의 주요 동력원이었어. 그치? 그러나 지금은 에너지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는 하고 있고 제철공업이나 화력발전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운반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자, 석유는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 자원으로서 에너지 운송수단이 활달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고요. 수송용 이외에도 석유 화학제품, 생활용품의 원료,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석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효율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어마어마한 양을 때려 부어야 되는 제철이나 화력발전 등에서는 아직도 잘 쓰이고 있어. 그러나 운반이 굉장히 까다롭고 돌덩이 상태로 옮겨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 돌덩이를 이렇게 불태워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자동차 같은 소형 운송 수단에서는 석유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지. 자, 천연가스는 연소 시에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적은 편이어서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운반과 저장이 편리해졌다. 그 말은 천연가스가 기화되어 있을 때보다 냉동으로 액화시키면 부피가 확 줄어들게 되고 안전성도 더 높아지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운반이 쉬워지면서 게다가 석유나 천연가스는 기화 또는 액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나 이런 걸로 운반이 가능하지만 석탄은 반대로 그런 파이프로 이런 걸로 운반을 할 수가 없잖아. 뭐 컨베이어 벨트에다 올리고 돌릴 거야. 그렇잖아. 자,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좀 더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부품과 마찬가지로 소비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지도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 현황을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지금 보니까 이런 지역들 왜 석유를 많이 쓰겠어? 산유국이니까 많이 쓰겠죠. 일단 일반적으로. 그 이외에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지역들, 빗금치는 지역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발달을 했으니까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반대로 색깔을 좀 다르게 가져가 볼까? 이런 제대로 지금 쓰고 있지 못하는 지역들 있잖아.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생활 수준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말은 결국은 생각해보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지역은 선진국이거나 또는 공업이 발달한 국가, 자원 매장이 많은 국가가 대부분이야. 반대로 소비량이 적은 지역은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중남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이 그래프도 한번 눈에 띄게 봐주도록 합시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는 뭐가 있을까? 왜 어떤 국가는 많이 쓰고 어떤 국가는 많이 못 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라는 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자원의 확보와 이동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자원 보유국이 자원 민족주의를 내서 그 자원 민족주의라는 건 꼭 에너지 자원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곡물 작업률은 쌀을 제외하고는 100%가 안 돼요. 뭐 기껏해야 한 30%쯤 될까? 근데 쌀만큼은 곡물 작업률 100%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 국가고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쪽은 이제 북한하고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배를 통해서 해운을 통해서 들여와야 되는데 그게 전쟁 중인데 평화시처럼 쉽겠냔 말이지.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 게다가 생각을 해봐. 일본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전쟁 났다 우리나라의 곡물을 싸게 팔아주겠어? 내가 일본 대통령이어도 그렇게 안 하겠다. 총리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그 식량 자원 안보 또는 뭐 에너지 자원 안보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어떠한 그
뭐랄까 민족주의에 대응해서 자원민족주의에 대응해서 자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돼. 어찌 됐건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중은 아니더라도 자원을 보유한 나라들이 자원민족주의를 내서 자원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면 자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감산을 하겠다는 거야. 감산을 하겠다는 게 뭐냐면 석유를 더 이상 석유를 좀 더 줄여서 생산하겠다는 거거든. 자, 얘들아 지금 봐봐.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지? 물가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 왜 그렇지? 물가가 왜 올라가고 있어? 즉 코로나 때 완전히 풀어놨던 그런 그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빅스텝 과정에서 미국도 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과정 속에서 석유를 좀 많이 풀어주면 적어도 연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석유나 이런 가격들이 많이 생산했으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데 석유를 생산해서 먹고 파는 국가들은 지금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석유를 더 줄여가지고 석유를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더 비싸게 팔겠다는 거고 그 와중에도 양을 더 줄이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석유가 난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자원민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자원의 소비가 증가하면 자원 고갈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했어. 그치? 왜냐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는 석유의 가치 연수가 50년도 안 남았다고 얘기를 배웠었는데 예를 들어 셰일가스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캐는 방법이 개발이 되면서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 1위였던 거에서 다시 미국이 산유국 1위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원 고갈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한 번 써서 캐고 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매정량의 한계는 있는 유한성이고요. 따라서 에너지 부족 문제가 오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 문제 당연히 역시 심각해지게 되겠죠.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주로 탄소는 대기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기후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금 기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자, 네 번째, 에너지 소비의 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자, 방금 이 전 단어에서 이전에 여기서 봤듯이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어떤 굉장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잖아. 지역별로. 그치? 자, 그래서 에너지 소비 상위 10개국이 전체 화석연료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대로 에너지 빈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전기 없이 사용하다 땔감 등을 난방 및 조리의 연료로 사용해서 건강을 위험받고 있다. 다시 말해 보일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보일러로 방을 데피는 거하고 온돌이나 이런 장작으로 방을 데피는 거 중간에 나가서 온도 올라가면 꺼줘야 되고 반대로 온도 내려가면 불 부어줘야 되고 그러다가 연탄가스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일격이순이 곁으로 가는 거고 이러한 어떠한 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것 역시 다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자원을 당연히 소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과 또는 새롭게 계속해서 재생되는 에너지의 개발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는 그리고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거의 균등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격차를 줄여가는 방향에서 에너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와 어떤 우리의 사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